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제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14번 문제, 드디어 형법 강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형법 총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형법 강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거고, 그 중에서도 생명, 신체의 법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문제는 대단히 평이한 문제고요. 대표적인 판례를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공부를 안 했으면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판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막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살인 및 폭행 상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지문은 좀 매력 없게 출제가 됐어요. 좀 매력이 떨어지는 출제예요. 자,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이 부분보다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 자,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다 끝난 거죠, 지금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된다. 준비행위. 근데 이 준비행위는 뭐다?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뭐다?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외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한번 보면,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병과 종을 살인을 청부한 거죠. 살인을 청부.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까지 약속했어요. 살인 청부 대금까지. 외적 행위가 있었던 거죠. 준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살인 예비죄로 처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후단 부분이 나중에는 오히려 출제될 수 있다. 나중에 시험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했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는 속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무엇이나 복종해요.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뱃놀이를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죽으러 가는 건지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위계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해서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사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요 살인은 맞는데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죠. 판례를 묻고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에 오히려 이 출제자는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다. 2번 문제. 판례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라는 취지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은 뭐냐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문제입니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상해치사, 폭행치사까지 확장된다라는 판례. 의자 판례죠. 의자 판례. 너무 유명한 의자 판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판례 3번. 자, 이겁니다. 이거 한번 펴서 볼게요. 자, 보시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 상해죠, 상해. 근데 이미 부상되어 있네요. 두 개의 상해행위가 있어요. 시간차를 두고. 그리고 피해자는 죽었어요. 이 상해행위 때문인지, 이 상해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이 폭행행위 때문인지, 이 폭행행위 때문인지, 왜 사망했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을 확장해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자 보면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이나 폭행이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에 의하여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판례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이렇게 확장하고 있어요. 이 판례고 대단히 유명한 판례라서 이 지문을 틀릴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은 보면 단순 폭행, 존속 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 자, 이 판례 한번 보시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을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상습성이라는 것이 먼저 뽑히겠죠. 공통 분모로 뽑히게 되는 거고 상습성에 기해서 단수 폭행, 존속 폭행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법 적용이 가장 중요한 상습 존속 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죄명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 존속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때는 뭐다? 우리가 폭행죄하면 반의사 불법죄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습 존속 폭행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우리 애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도 검사는 그대로 공소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1, 2, 3, 4번 문제 중에서 정답은 2번 문제입니다. 판례를 좀 입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살인죄에 관련된 판례, 살인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말고 도대체 무슨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고 위계의 의미가 뭐냐? 좀 더 깊고 심층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전에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리딩 케이스, 리딩 판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